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방산 섹터 살펴볼 텐데요. 중동을 둘러싼 이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재무장 흐름, 그리고 수출과 수주 경쟁까지 오늘은 방산 섹터의 구조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민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한타증권에서 방위산업이랑 이제 AI 로보틱스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백종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AI 로보틱스까지요. 네. 시간 되면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최근 리포트 보니까 오른 것보다 오를 것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죠.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네. 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글로벌 방산 기업들 대비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방산주들을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배제하고 그냥 절대적인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한 행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방산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한국 방산주들이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이 레벨 자체를 어떻게 보면 코스피 상승폭까지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연초 상승 랠리가 좀 연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방산의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도 그렇고 재무장을 하는 움직임 속에서 아마 다른 국가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텐데 현재 미국 항모가 중동에 가 있는 등의 이란 사태도 일촉즉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약간 해석하고 조금 대응하는 영역에서 저는 약간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작년부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다가 안보를 원하면 돈을 내라라고 하는 이제 이 기조도 명확해지고 있고요. 예. 거기에 최근 이제 미국의 그린란드 사태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건 사실은 이전에 진영 논리, 자유 진영과 그 반대의 진영의 이 진영 논리를 넘어선 어떤 그런 행보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이제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절대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국방예산 증액 기조가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지금은 다극화 시대이고 이 다극화 시대에서 이 방산주는 중장기 정책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르웨이 의회에서도 20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 예산 의결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건은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좀 잘 팔릴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은 미국의 방위 산업이 워낙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국가는 그 외의 국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국가에 좀 집중을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방위 산업 기반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반만요? 네. 예. 저는 미국 시장도 한국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한국 기업들을 보는 시선 속에서 지금 주요 방산 4사라고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의 이제 수주 잔고를 합산해 보면 대략 9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논의 중인 추가 사업만 100조 원 이상이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럽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동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지역들은 사실 이 첨단 방산, 기술 쪽에서는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들이 기술은 갖고 있어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독일도 라인메탈 같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럽 쪽에도 많은데 여기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도 지금 최근에 뭐 M&A라든가 캐파 증설 등을 토대로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냉전 이후에 1991년도 이후에 30년간의 공백이 사실 하루아침에 메워지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 공백을 메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산 능력이고 두 번째가 결국에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포지션을 일부 한국 기업들이 대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도 우리가 공략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셨고 이제 제조 시설 기반에 우리나라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셨고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데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잠수함 사업이고 이 잠수함 역량으로만 보면 이제 캐나다 외신 쪽을 좀 살펴보면 한국과 독일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절충 교역 그리고 약간 산업 기반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예.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라든가 지금 캐나다 사업을 돕기 위해서 지금 캐나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잠수함 사업이라는 관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국 산업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예. 결국에 잠수함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100조 원의 잠재 사업 중에 전 잠수함 사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잠수함 사업에 따라서 한국 주요 방산 4사들이 조금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면 오히려 방산사사는 매수다. 네. 최선우주는 어떤 걸로 꼽고 계십니까?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포인트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별, 제품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연초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르웨이의 20억 달러 규모, 거기다 이제 사우디 이제 국가방위 불황하는 사업들, 거기다 이제 서유럽 쪽 익스포저, 그리고 미국 사업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사업 규모나 지역별로도 가장 매력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2028년, 9년부터는 다시 한번 이익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 개가 한국항공 네, 우주죠. 맞습니다. 여기는 네. 어디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부터 KF-21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의 염원이죠. 4.5세대 최신 전투기가 드디어 개발 기간을 끝나고 양산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거부터 지금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올해 8대 정도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이 규모로 보면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예. 2025년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저는 3.7조 원을 추정을 했는데 이 KF-21만 더해져도 20% 이상 성장하는 결과가 나온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수출 쪽이라든가 이 LAH라고 하는 헬기 쪽, 그 양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추가적인 성장력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TA50 플랫폼 그리고 KF21 쪽에서 지금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업사이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위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수주가 기대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요즘 이제 방산이랑 우주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요? 사실 이 우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되게 전문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예.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이제 ETF, 이제 방위산업식 ETF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 방산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주 외에도 조선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주는 올해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민간 쪽 그리고 이제 관 쪽 위성 시장이 이제 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나 조선이나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테마이기 때문에 방산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TF 투자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산, 우주 섹터들 먼저 체크해봤고요. 로보틱스도 또 커버를 하시니까 이걸 네.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 테슬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 CEO가 내년에 인간형 로봇 판매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로봇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좀 불확실성에 투자해야 되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가장 글로벌 선두에 있는 휴머노이드가 올해 말부터 내년 연초부터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현대차 그룹에 또 예. 휴머노이드가 존재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밸류체인들이 가장 경쟁력 있게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로봇주 센티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대차 그룹 쪽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3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이제 코스닥 3천까지 가는데 가장 크게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스닥 시장에 그럼 상장되어 있는 로봇에 주목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는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로봇이 낙수효과라고 해야 할지 중소형주까지 급등하는 시세가 나타났는데
과열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열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아직까지 실체화된 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휴머노이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옵티머스라는 이제 글로벌 선두 휴머노이드조차 많은 기술적 병목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로봇 손, 뭐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배터리 분야들이 있고요. 그 각 분야들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렇게 종목명까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돼서 예.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제 예.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기술적 병목에 있는 어떤 기술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 포인트입니다. 로봇 손,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 기업들. 배터리도 들어가 있네요. 배터리도 되게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지수 3,000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목 가운데 큰 역할을 할 섹터 가운데 하나로 로봇을 주목하셨습니다. 로보틱스 연관돼 있는 기업들 투자 포인트 뽑을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을 먼저 주셨고요. 이제 AI도 커버를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AI 볼 때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AI는 사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AI라고 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하실 텐데 더 이상 뭔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GPU를 필두로 하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플랫폼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 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 외에 좀 한국 기업들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한국의 AI 정책은 AX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AX라고 하면은 뭐 B2C 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쪽에다가 AI 시스템을 기업 내부에 도입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이제 아직까지도 시장 초기이기도 하고 일부 기업들만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AX 사업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 뭐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도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AI 투자 포인트 얻어봤습니다. 백종민 유한타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